안녕하세요. 현직 변호사이자 개미 투자자인 개미 변호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해외 교환 사채권 이른바 EB 발행 결정이 공시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작년 말 기준 차입금이 23조로 2021년도 말보다 5조 원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2021년도의 2배인 5,300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는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이 1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설비 투자를 작년보다 50% 이상 줄인다고 해도 약 8조 원에서 9조 원가량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초부터 하이닉스는 두 차례 사채 발행으로 이미 4조 7천억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2분기가 시작된 시점이자 1분기 실적 발표 전인 4월 3일 2조 원이 넘는 금액의 EB 발행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EB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입니다. 이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EB는 조달 금액만 2조 2,37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채 발행이고요. 조달된 금액은 2023년도의 운영자금, 즉 원자료 구매 등의 자금으로 전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환 대상은 SK 하이닉스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2천만 주로 전체 주식 총수 대비 2.8%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하이닉스가 보유 중인 전체 자사주 5.5%의 절반 이상이 이번 교환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교환 가액은 11만 1,180원으로 4월 3일 종가인 8만 7,200원 기준으로 27.5% 이상 올라야 주식 교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1.75%, 만기는 7년짜리 상품이고요.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주식 교환을 통한 차익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B에 대해서 간단히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 흔히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같이 전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교환사채가 그 경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진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주식이 희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 같은 경우엔 실제 유통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반면 교환사채의 경우 투자자가 결국 주식 교환을 통한 차익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매도, 즉 자사주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한 주의 가치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 가능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가액이 11만 1,180원으로 현재 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추후 반등할 경우에는 그 상단 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번 EB 발행을 왜 했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2023년도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작년도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75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재고가 약 2배 정도 급증하고 부채도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 삼성전자 역시 재고가 급증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채는 사실 2년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1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닉스의 구체적인 부채 내용인데요. 작년 재료비 등과 같은 비용으로 1년 내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 채무만 2조 3천억이고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도 3조 9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 차입금도 14조 원 정도로 2년 전에 비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유동성 관련된 사항만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총액이 7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작년 기준 말 기준으로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만 약 13조로 70%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이 표가 단기, 즉 작년 말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차입금과 부채 비율인데요. 1년 이하짜리 부채가 12조, 약 13조죠. 13조, 총 합계가 31조 정도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부채는 상당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유동성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EB 발행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부채 비율만 살펴보더라도 2021년도 기준으로 43% 정도였으나 2022년도에는 52%로 급증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4조 원 가량의 적자가 추정되고 있고, 금융 조달, 금리까지 오른 상태라서 1분기 말 기준으로 한다면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2%의 부채 비율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2조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부채 비율이 오히려 급증하였던 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지표이고요. 다음 올라온 표에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부채 비율이 2021년도보다 약 6% 정도 낮아진 24.2%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무래도 비교해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원재료 등의 매입으로 사용한 비용만 13조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만 1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운영자금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2분기 시작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2조 2천억에 달하는 금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SK 하이닉스의 재무 문제 때문에 이미 신용등급이 올해 초에 S&P와 무디스에서 하향했습니다. 2월 3일에 S&P가 먼저 신용등급을 B트리플 마이너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무디스 역시 3월 29일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여기서 신용등급을 하향한 주요 내용, 주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에비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2022년도에 4조 원 적자 정도로 보이는데 2023년도에 설비 투자를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조에서 3조 원의 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입금 비율이 기존에는 1.6에서 2.0배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3배에서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역시 에비타를 작년에 21조 였지만 올해에는 5조 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비타 대비 차입금 비율이 1.3배에서 한 6배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신용평가사 모두 앞으로 벌 돈은 낮고 빌린 돈은 너무 늘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주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발췌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자료들입니다. 최근 3월 기준으로 주로 발췌를 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1분기에만 4천억 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4조죠. 4조 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센서스에 불과하긴 하지만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증권사가 11조, 2023년도에만 11조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등 과연 내년까지 괜찮을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흑자 전환 시점에 관해서도 대부분 증권사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니면 2024년도 1분기 또는 2분기 정도는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B 발행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긍정적인 요소는 유동성 경색 또는 유상증자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저금리 1.75%라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 역시 11만 1,180원으로 결코 낮지 않은 교환가액을 설정하였다는 점도 쉽게 교환할 수 없는 허들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현재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올해 10조 이상
손실이 난다라면 유동성 불신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주식 가치의 희석 우려는 없지만 원래 유통할 수 없는, 유통되지 않는 2.5%의 주식이 채권자에 의해서 결국 매도 가능 물량으로 풀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도 4천억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1분기가 끝나고 4월 3일에 바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안째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4월 4일 종가 기준 84,500원으로 오늘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했고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실적 쇼크가 발생하거나 그 기간이 길어졌을 시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2023년도 영업 손실이 10조 원, 특히 11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하고 있고 흑자 전환 시기도 계속 늦어져서 2024년 2분기 정도 된다라면은 유동성 위기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연장된 거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 후폭풍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환율 계산하면 11조 정도, 인수 자금만 11조 정도 들어가고요. 특히 중국 다롄 공장은 미중 반도체 분쟁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상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분기는 지나고 조금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한 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